저희가 어제 나눔에 이어서 이제 어제 나누었던 것들이 어떻게 카리타스적인지, 무엇이 카리타스인지, 그리고 카리타스다운 선풍이 무엇인지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고통대대학교 조건창 교수님께서 1시간 정도 강의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1시간 정도 강연 아니고요. 거기 저희들 이제 질문거리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저희 배용 선생님들이 같이 계시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어저께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고민됐거나 우리가 물음을 한번 가져봐야 될 만한 것이 있으시다면 그걸 여쭤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원래 이제 모든 나눔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카리타스와 소통 그 원리, 그 다음 카리타스다운 소통을 위한 원칙에 관한 우리가 질문해볼 만한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모든 나눔을 제가 여기 이제 원래는 사진으로 게시를 하려고 했는데 제 컴퓨터가 인터넷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온라인 상은 없지만 오프라인 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저께 나눴던 이야기를 잠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이야기, 다른 그룹에서 한 이야기,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했던가 하는 거를 제가 한 3분 드릴 테니까 보고 오실래요? 거기 나눠 이야기. 보여요. 맞네. 보여요. 아직. 갑자기 하기는 뭐 박사 과정이죠. 수렵까지. 다 까먹었어요. 그냥 놀이만 바꾸고 공부만 하는 거. 사실 공부도 참 재미없다는 놈인데 공부를 하게. 감사합니다. 저는 인터넷이 안 돼갖고 당황만 했는데 이렇게 해결책까지 주시잖아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성과를 얻었습니까? 제가 제 처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 인터넷이 안 됐습니다. 저 모든 우리 나누기 한 거를 봐야 되는데 온라인이 안 되니까 오프라인으로 봐주시겠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첫 번째, 저는 지금 제가 해결하지 못한 한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제 상태를 이야기했고,
그다음 또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야, 선생님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이런 처지에 있는데 선생님들은 저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관계에 계시는지를 여쭤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저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해요. 저는 이것을 우리의 이 만남의 이 자리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청하는 걸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통의 성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저 사람이 저거를 봐야 되는 거를 저 사람이 지금 좀 곤란한 상황에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들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야 되는 관계에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들으셨고요. 또 저의 메시지,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라는 것을 이해하셨고, 그리고 그 요구에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소통은 어땠나요? 만족하신가요? 저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이런 게 이제 성공적인 소통이잖아요. 근데 어저께 이제 그런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들이 그런 성공적인 소통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를 표현하는 것이, 내가 청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이, 또는 우리 서로가 어떤 관계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또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이것인데 라고 전달하는 것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경험했던가 라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우리에게 유용한 많은 것들을 찾았습니다. 관심이 있을 때 소통이 가능해진다. 관심이 있다는 것은 보는 것이고 잘 듣는 것이고 상대방을 이해한다, 나를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들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저는 이제 우리에게 열린 질문 몇 가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카리타스다운 소통을 위해서. 첫 번째, 카리타스에게 있어서 소통이라는 것은 뭐냐? 두 번째, 그 카리타스에 있어서 소통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이해하려면 카리타스는 왜 소통을 하려고 하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소통을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싶은가? 그러면 그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우리의 소통은 어떤 방식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사실 여기에 많은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다시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우리에게 굉장히 그래서 이제 카리타스의 소통은 무엇이냐, 카리타스는 왜 소통을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어저께 우리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소통, 우리 목적을 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좀 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 의견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게 드러나는 게 여기입니다. 소통의 장애물 김주사법.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처우 개선, 소통,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우리 소통의 상대방은 누구입니까? 소통의 장애물 김주사법, 과다서류. 그 다음에
처우 개선이 되면 소통이 좋아진다. 독일을 본받자 태국을 본받자 뭐 이야기하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소통의 상태인데 우리가 거의 많이 우리 일상 속에서 소통하기 힘든 상대방이 등장합니다. 누군가요? 예? 정부. 또 정부는 다른 말로 하면 시민들입니다. 왜냐하면 행정부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선출되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이든 대통령이든 간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선출했다라는 것은 시민들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문제들은 많은 경우에 사회가 우리의 일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카리타스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분들을 사회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문제하고 관계가 됩니다. 처우 개선의 문제는 결국은 뭐냐면 사회가 우리 일의 가치를 얼마나 인정하고 얼마만큼의 돈을 낼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사회복지 종사자의 급여가 올라가야 된다. 전문 역량의 수준이 올라가야만 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일이 중요하다 해야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누구냐? 결국은 시민들 또 그들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이제 사실 우리 중요한 소통의 장애물을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인데 등장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고민, 물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카리타스 일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오늘은 카리타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가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죄송한데 화면에 있는 건 좀 옮겨주시고요. 다른 걸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이 뭐냐라는 것에 대한 거는 그냥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소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될 부분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아침에 막 오는데요. 세 분의 선생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아침은요. 그분들은 왜 그걸 물었을까요? 네? 그분들의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작용을 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저 사람을 아침에 본 적이 없다. 두 번째, 저 사람이 뭔지 굉장히 바쁘게 걷고 있다. 그죠? 그러니 아침을 안 먹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은 겁니다. 따지면 자, 여기에서 저와 저에게 아침 드셨어요? 라고 묻는 분 사이에서 누가 먼저 커뮤니케이션 했습니까? 누가 먼저 소통을 했습니까? 제가 먼저 소통을 했죠. 아침에 안 나타났고 지금 바쁘게 쫓아가고 있고 그걸로 저는 소통한 거예요. 그럼 저 소통할 의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소통은 그런 거예요. 소통은 내가 하려고 맘먹지 않아도 소통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옷을 입고 있는 거를 벗으면 따뜻하구나 싶고요. 또 아침에 이렇게 이제 숙소에서 오시면서 어깨를 움츠리고 있으면 숙소가 추웠나? 이 생각하는 거죠. 왜? 그렇게 소통을 해요. 커뮤니케이션을 했기 때문에. 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에 인간이 소통을 안 하는 것을 도저히 피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인간한테? 본성이에요. 내가 안 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나 외에 누군가가 있는 한은
하면 나는 어떤 형태로든지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누워 있어도. 어저께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여기에 백합의 소통, 백합과의 소통. 사람이 존재하는 한 그가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아무런 표정을 못 주고 전혀 움직일 수 없다 하더라도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통합니다. 그 본능이라는 거. 두 번째는 소통은 인간한테 본능도 꼭 필요하잖아요. 소통을 안 하면 인간이 되기 힘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더 나은 소통을 하는 방법,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 그렇게를 전제로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그런 면에서요, 카리타스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여기에서 카리타스라는 말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3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카리타스라는 말은 가톨릭의 신학에서 하느님이 인간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그 양반의 태도, 그 양반의 모든 실천들을 포괄하는, 그 사람이 하느님이 인간에게 호의를 가지고 하느님이 인간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하고 하느님이 인간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 자기도 괴로워하는 그런 현상들을 묶어서 사랑이라고 표현한 거죠. 사랑이라는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걸 체험한 사람들이 그걸 사랑이라고 체험한 다음에 만약에 누군가가 선생님들께서 오늘 잘 주무셨는지, 선생님들 자리는 편하신지, 간식은 괜찮으신지, 또 선생님들 표정이나 안색은 어떠신지를 유심히 보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제가 이제 어저께 참 죄송했던 분 중에 여기 참석하신 분 가운데 한 분 차를 잘못하셔갖고 먼 데 갔다가 한참을 있다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히 죄송했던 점은 그분이 처음에 이 차를 잘못 탔구나 싶을 때 바로 이렇게 카톡이나 우리 단톡방에 메시지를 주시기 어려웠던 이유는 뭘까? 좀 한참 있다가 길을 조금 많이 헤매다가 이렇게 이제 그 포기를 하고 가시려고 하다가 이제 메시지를 넣은 거거든요. 그럼 사실 이제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대방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나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다음에는 꼭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면 저 양반은 나한테 호의가 있으니까 다음에는 꼭 욕해야지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거기 맞게 행동하려고 하는 거, 그게 카리타스인데, 그 가운데에서 그것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이루어져 왔는데, 현대 세계의 오늘날의 환경 속에서 어떤 가톨릭 교회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행위 자체, 그리고 그 조직을 말하는 카리타스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카리타스가 뭐를 하는 조직인가, 뭐를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꿈꾸는 핵심을 표현하면 사랑의 무명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카리타스라는 조직이 그걸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사랑이 찬 세상을 만들고 싶다 하는데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보여준 방식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한테 줬는 힘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믿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증명됩니까? 우리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는 저것을 증명해달라고 요구해야 될 사람이기도 하지만 증명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그거는 우리가 직접적인 그 어떤 사람들을 돕는 일에서, 그분들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일에서, 그리고 서로에 대한 관심을 연대의식을 확산시키고 강화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게 절대적인 진리냐,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의 상황 속에서 여러 나라의 카리타스 조직들이 이런 일들이 우리의 근본 과업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카리타스에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질문을 물어보려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 가톨릭 교회는 근본적으로 뭐 하는 데냐 하면요, 따라하게 하는 데입니다. 뭐를 따라하기요? 하느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했느냐를 따라하기.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한 사람에게 또는 나 자신에게 어떻게 된지를 따라하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본 적 없잖아요. 본 적 있는 분 혹시 없죠.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봤어요? 저는 노희정 쌤한테 배웁니다. 저는 김웅국 선생님한테 배웁니다. 저는 장지원 선생님한테 배웁니다. 그러면 자 이제 따라하기 위해서 한 장면만 하나 보려고 해요. 이 탈출기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성경 두 번째 본이 탈출기거든요. 탈출기는 그 옛날 그러니까 기원전 한 23세기 뭐 이때쯤 그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나타난 어떤 신이 한 행동에 관한 것을 주로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이 핵심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이집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 노예살이해서 종살이에서 탈출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장면은 뭐냐 하면 모세가 뭐 이제 태어나서 어떻게 교육받고 뭐 이러다가 이집트 땅에서 이제 도망을 가서 딴 곳에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느님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에 관한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 땅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자국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저 땅에서 저 좋고 넓은 땅으로 쭉쭉쭉쭉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에게 다다랐다. 나는 이집트인들이 이들을 억누르는 모습도 보았다.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걸 우리의 상황에서 생각하면 어떤 이야기일까? 지금 여기에서 그 하느님이라는 분이 쭉 하는 이야기의 결론은 뭡니까? 니 뭐 해라잖아요. 그죠? 당신이 뭘 해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일이 많죠. 상급자 분들은 그러니까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동료에게 뭔가를 해라라고 할 때가 있죠. 또 우리가 그걸 들을 때도 있죠. 또는 우리가 클라이언트에게 그렇게 할 때도 있죠. 또는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도 있죠. 하는데 여기서 하느님은 모세한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보세요. 우리의 그것과 뭐가 다른가? 하느님 여기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은 핵심은 뭐냐면 이집트 가서 백성들을 데리고 이끌어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걸 어떻게 느낀다 하는 이야기도 먼저 하잖아요. 내 백성이 고통받는 걸 봤고 뭐 했다. 그건 뭐예요? 나의 감성,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인식하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먼저 설명을 해요. 그 다음 또 뭘 해요? 여부수족이 사는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내가 마음을 왜 묻는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계획이 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뭐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이라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또는 유대교 신자들이 믿는 하느님은 인간한테 소통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원장님이 또는 우리 관장님이 또는 우리 총장님이 또는 우리 뭐 과장님께서 저에게 이야기를 할 때 선생님 이거 뭘 좀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런 문제를 받고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하는데 선생님 이거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는 어떤 소통이라고 이해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 소통의 상대방이었으면 모세였으면 하나님이 저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 부탁하고 달래고 어르고 그죠? 그렇게 하는 자기의 감성적인 것까지 표현하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그게 이제 그리고 모세가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경험을 성경에 보면 자주 나와요. 배고프다 해갖고 목마르다 해갖고 물을 뚫고 주니까 이제 배가 고픈데 그 배무 그래갖고 먹을 걸 주니까 고기가 좀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굉장히 그런 게 많아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가톨릭 교회도 그렇고 카리타스도 그렇고 따라하기라 했잖아요. 기본이 따라하기인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따라하기에서 제일 위험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따라해야 되는 거는 목적으로 목표 저 멀리 있는 골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큰 사달이 나옵니다. 어떤 사달이 나요? 하나님이 딱 그렇게 했는 거 우리가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 나가서 교회를 차려야 돼요. 성당을 다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 방향으로 잡으면 되고 저쪽으로 더 가깝게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걸 못하면 카리타스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큰 사달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도달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나 이거 꼭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해낼 가능성은 전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보통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해낸 척해요. 해내는 건 안 돼. 근데 해야 되겠다는 이 강박에서 못 벗어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런 척이 굉장히 위험해요. 왜요? 그런 척은요, 내 목표 자체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나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카리타스 대한 조직을 위한 판단 원칙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사회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건너뛸게요. 제가 이거는 저희가 이제 우리 수업 때 이렇게 하는 건데요. 가톨릭 교회는 사회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세상 어찌 살아야 된다. 인간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기본 원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그러면 우리 인간 삶에서 눈으로 볼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걸로 바꾼 거는 뭐냐? 그게 인간의 차원에서는 우리의 존엄성에 대한 나스스트로 나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타인에 대한 존중으로 드러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도 뭐 가끔씩 느끼는 분도 계시는데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물질적인 차원에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내 마음대로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모든 사람 쓸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그런 전제에서 그럼 인간을 위해서 사는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한다는 게 근본적인 원리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제가 선생님들을 존중하는데 아침은 컵라면, 점심은 뭐 칼국수 딱 정해놓고 선생님들 자유롭게 선택하십시오. 컵라면을 드시든지 굶든지 하면 됩니다. 이러면 인간의 존엄성이 뭔가 기분이 싹 나쁘죠.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아, 내 소중한 것을 무시당했구나. 그러니까 사람은 나다운 것, 우리 각자가 다른 거를 인정받을 때 기분이 좋아요. 그걸 무시당할 때 속이 상해요. 그래서 인간은 개별적인 존재다. 또 그런데 그러면 개별적으로 존중해서 모든 이가 이 공간에 모이죠. 각자가 다른 모든 시간을 각자 개별적으로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올 이유가 없죠. 사람은 혼자서는 또 못 살아요. 그러면 이 두 개를 같이 채울 수 있는 것이 세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보조성의 원리고 연대성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개별성과 사회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본성의 차원이라면 그러면 그런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더불어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어떤 원리에 따라서 살아야 될까 하는 게 보조성, 연대성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도달하게 되는 하나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공동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관점에서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요것도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조직에서 많이 일을 하니까 가톨릭다운 조직이 또는 여기는 원래 기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기업이 가져야 될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가톨릭 관점에서 좋은 기업의 조건. 첫 번째로 공동선에 기여하는 생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존엄한 노동. 노동의 존엄성이 장려되어야 된다. 세 번째 지혜로운 자원 사용을 통해서 공정한 분배를 하는 데 기여해야 된다. 우리에게도 참고할 만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카리타스다운 소통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으로 지향하는 가치가 뭐야 된다라는 점에서 하나의 시사점을 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시사점입니다. 이거는 지침, 그러니까 규정이나 결론이 아닙니다. 왜 시사점일까요? 규정이고 결론이면 앞에 전제 조건이 바로 무너지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요? 그렇긴 한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자는 태어나서 결혼할 때까지는 엄마한테 부르고 결혼하고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부인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부인에게 부르고 그거를 이제 안 하려고 참 웃긴다. 핵심은 한마디로 말씀드릴게 이해되지 말고 본래 따라하기로 했잖아요. 하느님은 인간을 사랑한 걸 따라하려 하는 게 인간의 카리타스입니다. 근데 딱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을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이렇게 해주는 많은 거 먹을 때 빵 가루 같은 거 안 흘리고 흘렸으면 바로 치우고 치웠으면 손을 꼭 씻고 손을 꼭 씻었으면 닦고 이런 거를 빠트리 먹고 중을 듣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걸 안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집 쫓겨난다든지 아니면 정말 집사람에게 아주 뭐랄까요 너무 모욕적인 그런 대접을 받는다든지 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사랑이 가득 찬 가정에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은 수감 생활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딱 똑같아요. 우리 사랑받는 걸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만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교도소예요. 교도소에서 사랑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런 면에서 시사점입니다. 그러면 지향하는 가치에서는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나, 다른 사람 또는 우리 사회 전체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 있으면 다양성을 어떻게 인정하고 존중할 거냐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보편적인 상호 책임 의식의 증진입니다. 아까 사회 소통도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 많은 실패에 적지 않은 부분들은 우리가 일을 하는 우리 또는 아니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책임이기도 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 구조에 의해서 규정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나쁜 것이지만 반대로 무죄의 원인이 한 80%가 저기에 있고 20%가 나한테 있는데 내가 100%를 짊어진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안 좋고 사회를 위해서도 안 좋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회가 그분들에 대한 책임을 점점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한테 맡겨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회 안에서 그분들이 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주장해야 될 권리나 것들이 우리에 의해서 희석되고요. 그 대신에 우리는 사회로부터 끊임없이 지적만 받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상호 책임 의식을 일깨울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인간 존엄성 구현을 더 나은 조건을 하는 것,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도 그 관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하고 싶었던가, 또는 하나님께서 온 전체 생태계에서 무엇을 하고 싶었던가라는 관점에서 그러면 그것을 전달하는 건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냐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태도라는 부분에서는 어떤 면에서 근본적인 공부가치,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러니까 카리타스의 특징은 하느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기라 했잖아요. 그럼 하느님의 첫 번째 제일 큰 우리가 생각하는 신의 어떤 특징은 뭡니까? 사실 경험을 안 해보니까 잘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긴 한데요. 만약에 신이라는 분이 계신다면 그 신이 근본적인 속성 중에 하나는 자기 긍정일 겁니다. 만약에 신이 자기 부정에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겠죠. 아무것도 안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았겠죠. 근데 자기 긍정일 때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되잖아요. 행위를 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게 생겨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것은 내가 의미 있다, 내가 가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것은 우리에게 이제 어떤 우리 겸손이라고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가톨릭에서 이제 겸손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겸손하라고. 겸손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겸손한 걸까요? 제가 선생님들께 어떻게 하면 저를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영성적인 의미에서 본래 겸손의 의미는 자기 꼴대로 살면 겸손한 겁니다. 남 흉내내만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저희가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 하고,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건 못한다 하고, 할 수 있는 건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따뜻한 마음으로 안고 계시는 하느님을 느끼는 것, 또 나를 느끼는 것, 그거를 어떻게 보면 많은 영성신학 자들이 겸손히 높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갖고 있다, 또는 내가 어떤 뭐를 선호한다라는 것을 나는 그렇다라고 알고 인정하는 거, 그리고 그것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죽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 살 가치가 없다가 아니라 나는 그렇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되 그것이 내 안에만 갇혀 있지 않는 것.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대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조건 달지 않는 것. 내가 공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공감하는 것. 또는 우리 서로가 솔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예를 들면 가톨릭 교회에서 이 죄는 자동으로 무조건 죄다. 그 행위가 벌어지면 하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살인, 신에 대한 부정, 배교 뭐 이런 거요. 신에 대한 부정, 그 다음에 거짓말.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하루에 우리 거짓말을 몇 번쯤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거짓말은 어떤 게 거짓말일까요? 여기 뭐 거짓말은 여러분, 첫 번째는 거짓말의 특징은 사실과 다른 표현, 말. 거짓말의 한 가지 조건이잖아요. 또 거짓말은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면 다 거짓말인가요? 예컨대 제가 아까 아침 잘 샀어요 하는데 제 양반 걱정할 것 같아요. 아야 먹었어요 하는 거 거짓말이라니요. 네? 네? 선의의 거짓말. 그러니까 가톨릭 신학에서는 요거는 거짓말이라고 안 합니다. 거짓말이라는 게 성립을 하려면 사실과 다른 말을 해야 되고 표현해야 되고 그것이 나의 이익을 위한 거라야 되고요. 남에게 해를 끼쳐야 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런 거짓말을 우리는 하루에 몇 번 할까요?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라니까. 다른 말로 우리는 개방적이고 솔직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한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 형태의 거짓말은 소통이라는 게 본질을 깨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자동으로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교나 가톨릭 교회는 결국 본질은 따라하기인데요. 왜 따라하느냐가 문제예요. 왜 따라하느냐면 다른 사람도 보고 따라하라고 하는 따라하기거든요. 그래서 같이 행복해지자 하는 따라하기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 메시지를 따라하기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뭐 그런 성대모사도 있고 또 왜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옛날에 많이 했나요? 뭐 장기자랑 같은 거 하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그걸 잘하는 거냐? 본래 메시지가 잘 드러나게 하는 게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다,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대했다라는 거를 다른 사람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잘하는 거죠. 그게 효과적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좋을까? 자,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막 가리따스에 떠들고 있어요. 그게 낫겠어요? 아니면은 안순희 선생님께서 가평으로 가실 때 간식이라도 챙겨서 차까지 따라가서 와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선생님 꼭 건강해야 돼요 하고 그걸 손에 쥐주는 게 낫겠어요. 이거요. 그렇죠. 집사람도 그래요.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다리를 주무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효과성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카리타스 조직답게 되기 위해서 효과적인 소통의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은 그 사람이 소중한 존재로서 경험할 수 있게 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냐. 도움이 안 되면 방해가 되면 이거는 이게 이제 마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체감하는데 방해가 되게 하는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것들이 그 마귀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가 표현하고 싶은 가치하고 방식이 비슷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이게 꼭 쉽지가 않죠. 왜 보면 이게 아주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가정폭력 상담센터 같은 데 상담 오시는 분들이 왜 때렸어요? 사랑하니까 때렸죠. 이렇게 하요. 밖에 있는 사람 갈비뼈 2대 부러지고 막 팔 부러져갖고 기부사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사랑하면 큰일 나죠. 그럼 여기에서 뭡니까? 그의 의도와 방식 사이의 정합성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없잖아요. 우리의 소통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또 하나는 개인 간의 소통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성하고 정의로운데 선은 어떤 게 선한 겁니까? 뭐가 선한 거죠? 같이 물어보는 거죠, 사실. 저는 제가 이 말을 쌤들 보고 하지만 사실 저한테 묻는 겁니다. 선한 것은 무엇인가? 또 정의로운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걸 고민하면 하는 방식이요. 선과는 나의 개인 대 개인의 관계 또는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에서의 차원의 문제라면, 정의는 우리의 소통은 개인 대 개인의 관계뿐만 아니라 조직 안에서 일대 다로 또는 다대 다로 이렇게도 이루어지잖아요. 그거를 고민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카리타스다운 소통에 대한 고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원칙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면 국제 카리타스 윤리 강령의 원칙에서 소통과 관련되는 것들이 몇 가지, 물론 다 관련됩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많은 관계가 있는 것들이 파트너십 원칙, 참여 원칙, 임파워먼트 원칙, 조정 원칙, 옹호 원칙, 직원 개발 원칙, 이런 것들입니다. 파트너십 원칙에서는 파트너십이라는 게 되려고 하면 공통의 가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바탕을 두고 서로 믿는 것이 늘어나고,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것이 커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실 때 한 5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네, 시간 5분 정도. 사실 전 그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그런 유혹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당체 뭔가 계획을 해도 진도가 잘 나가는데 옆에 생지랄 발광을 하는 부장님 부서에서는 무엇이 빨리빨리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막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는 이거 한번 해봅시다 하면 한 3번쯤 회의를 하고, 그래도 마음이 덜 내키는데 하면 이제 또 회식도 한번 하고 교육도 한번 보내고, 그래가 한 6개월쯤 후에 시작이 되는데, 다른 부장님은 보니까 인상 빡 쓰고 욕하면 대본하고 그 서류철 바닥에 한 떼기장 치고 하니까 한 3일 만에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자주 보다 보면 고민이 생기잖아요. 대기장 치는 게 나을 수 있겠다.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목표와 목표 달성 방안에 대해서 소통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그다음에 그럴 때 사람이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파트너십 원칙이고요. 참여 원칙 같은 경우에는 카리타스다운 소통이 또 하나의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어떤 일을 하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각자의 몫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한 사람은 결정을 하고 한 사람은 실행만 한다든지 누구는 모든 것을 꾸미고 누구는 그냥 따라서만 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 좋다. 그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모든 과정에 할 수 있는 만큼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파워먼트 원칙 같은 경우에는 참여와 비슷한 다른 부분은 이제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과 그에 따른 권한의 부여가 같이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카리타스 조직 안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요구되는 것, 이게 그 사람의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가, 나의 정서적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구분해보는 부분 있잖아요. 나는 확 성질을 내고 속이 좀 시원할 수도 있어요. 잠시는. 그렇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역량의 성장에 도움이 안 됐다면 그 원칙에는 어긋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나 교육이나 슈퍼비전 역시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조직에서 나는 저 직원하고 때려주기도 일을 하기가 어려운 직원이 있을 때 카리타스답게 행동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뭘까요?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 배우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팩트에 중에서 두 번째는 그가 자신 그것을 바꾸는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안 원해서 안 할 수도 있지만 원하는데 못해서 안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원하는 것을 관련된 동기부여가 전혀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향상시키는 데 방해가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해고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방법 사용해서. 왜요? 그가 더 큰 악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일들은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결정권을 주는 거, 영향력을 체감할 수 있게 하는 소통 같은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조정 원칙, 옹호 원칙은요. 기관 대 기관 차원에서의 소통과 관계됩니다. 우리가 카리타스 조직이 또는 카리타스의 부서가 외부의 다른 누구와 소통을 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건 그것의 목적이 효과적인 도움을 주는 것, 곧 우리의 도움을 받는 분에 유익한 게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관의 필요가 첫 번째 조건이 되기가 쉬워요, 사실. 저는 그랬어요. 정말 안 그러고 싶은데 그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시덥잖은 소리 하는 것보다 교육 프로그램 하나를 따야 수입을 올리고 그래야 조금 덜 걱정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겠다. 또는 평가에서 점수를 더 많이 받겠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봤죠. 그거를 명심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조정의 원칙이 이야기하고 있다면, 옹호의 원칙은 우리는 사회적 약자 또는 지금 현재 사회 속에서 사회 중심 시야에 있지 않은 분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할 기회가 적은 분들의 편에 서고 그분들을 대변할 근본적인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특히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죠.
옹호의 원칙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저는 누구를 더 많이 만났던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는데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컨대 제가 사실 이제 그 학교에서 열등감을 느끼는 것 중에 제일 큰 거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학생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적습니다. 과목이 교양 과목이라서 그렇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전공인 교수님들은 그 지도 교수 제도에서 학생 담당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희들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만날 기회가 적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야기를 못 듣습니다. 덜 듣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예요? 여기서 옹호 대변을 잘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학교라는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적죠. 반대로 제가 누가 자주 만나는 사람은 누구냐? 교수님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 시각이 눈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학생의 눈으로 이 학교를 바라보는 것보다 저하고 자주 이야기하는 교수들의 눈으로 이 학교를 바라봐요.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굉장히 자주 겪습니다. 그러지 않는 것. 그러면서 또 제가 누구의 시각, 그 누구를 만나는데 비중을 두느냐, 학생을 만날 때 내가 준비를 더 많이 하냐, 총장님을 만날 때 내가 준비를 더 많이 하냐, 그 이유는 뭐냐? 개인 차원에서라면요, 조직 차원에서는 외부와의 관계에서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배움과 지금 개발과의 원칙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 따라하기라 했잖아요. 따라하기의 본질은 사랑받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때 사랑하는 게 불가능해집니까? 우리는 내가 미울 때 사랑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우리는 나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사랑하기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카리타스다운 직원의 개발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키우고 그거를 요구하기 위한 교육만이 아니라, 사실 역량 개발은 언제 제일 됩니까? 업무를 처리하면서 많이 됩니다. 결제하는 과정에서, 또는 거기에서 코멘트 해주는 과정에서, 또는 팀 같은 데서 회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할 때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역량 향상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각자가 내가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데는 얼마만큼의 비중을 쏟고 있는가. 우리 소통의 목적이죠. 우리 회의에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기쁘게 우리의 일에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있는가. 오늘 우리의 석회 저녁 회의에 오늘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표현들이 있는가. 그러므로 해서 그가 다른 사람을 더 잘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이 되는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을 수 있겠습니다. 예, 돌아보기의 핵심 근거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우리가 경험한 것이 뭔가 하는 게 이 포럼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고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든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던가,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저한테 아침을 먹었냐고 물어봐 주신 선생님들께, 제 영국에서 인터넷이 안 돼가 아침에 쫄았거든요. 이걸 갖고 내려올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USB를 빌려주신 선생님께, USB를 같이 찾아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카리타스를 하는 우리에게 첫 번째 과제는 이겁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경험하는 것.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